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 변이가 보고됐다고 인도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재확산이 시작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20%까지 올라가 2주 새 2배로 늘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델타 변이가 세계 지배종이 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3차원 세포 배양 기술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효능과 독성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다면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3차원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정밀 의학을 선도하는 MBD의 구보성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MBD 어떤 뜻인가요? 네, 저희 회사인 MBD는 영어로 Medical and Bio Decision의 각 첫자를 의미합니다. 네. 메디컬을 뜻하는 M, 그리고 바이오를 뜻하는 B와 이것을 융합하여 최선의 치료 효과를 결정할 수 있는 디시전의 D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최근 의학의 트렌드는 정밀 의학인데요. 기존의 보편 의학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의학 트렌드는 정밀 의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간단한 개인 맞춤형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유전체라든지 생활 습관, 패턴들이 모두 다양하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환자에게 치료하는 것, 그것이 정밀 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보편 의학이라는 것은 동일한 병명에 대해서 환자에 대한 동일한 치료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보편 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의 약으로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보편 의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약제 중 나에게 맞는 약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밀 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 2003년 그 인간 지놈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이 개인별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해서 맞춤학을 실현하겠다 이런 시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한 이렇게 성과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예, 사실 특히 암에 있어서는 또 그러한 부분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네. 암은 동일한 암일수록 그리고 환자마다 다른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인간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유전체의 해석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유전체가 변화해서 반백질로 발현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암세포를 이루어서 서로가 복잡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이러한 종합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기예보를 예측할 때 수온과 기압, 태풍 등 여러 가지 바람 요인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특히 날씨에서의 암과 같은 태풍이라든지 미국의 토네이도 이런 게 왔을 때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단순한 그런 인포메이션만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종합적인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스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원리는 알겠는데 이게 암이 되는 과정에서 워낙 많은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100% 예측할 수는 없다. 네, 예,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는데요. 자, 지금 정밀 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유하자면 맞춤 정장 같은 치료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정밀 의학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 모사를 통한 치료법 스크리닝 같은 그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직 모사 스크리닝 용어가 참 어렵거든요. 어떤 뜻인가요? 예, 우선 조직 모사라고 하면 환자의 그 암세포가 인체 내에 있지만 이걸 체외로 갖고 와서 환자의 몸 상태와 똑같이 유사하게 키워주는 그 상태를 가리켜 저희는 조직 모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될 다양한 약제들을 미리 테스트를 통해서 최선의 약을 뽑아주는 이러한 과정을 조직 모사 스크리닝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조직 모사 스크리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조직을 이제 이렇게 실험실에서 우리가 구현을 할 때 2차원으로 하느냐 3차원에 따라서 또 효과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3차원 조직 이런 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조직을 3차원으로 배웠을 때 장점은 어떤 거고 또 MBD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 있는 그 덩어리 형태의 3차원 형태입니다. 이게 밖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한 1950년 이후부터 키워왔던 방식은 평평한 이 바닥에
뿌려줘서 키우게 되는 2차원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게 하게 되면은 약물 테스트를 했을 때 빠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암은 이런 덩어리진 3차원 형태이기 때문에 약물이 추가돼서 들어가는 데는 상당한 많은 시간과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하고 있는 3차원 세포 배양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갈 수 있는 특히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이런 환자에서 얻을 수 있는 암세포 양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적은 미소량의 환자의 치료로도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할 수 있는 배양칩과 플랫폼을 이미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보다 정확한 서비스 예측과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기술이 어떤 질환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암에 국한돼서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환자로부터 얻은 치료를 체외에서 똑같이 키워주면서 다양한 약제를 미리 테스트해 본다는 나에게 맞는 약을 찾아주는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게 저희 회사가 방법이 됐고요. 중요한 타겟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특히 고용암 중에 여러 이제 부인과 암인 유방암과 난소암 그리고 기타 위암과 대장암 등 각 세부적인 어떤 암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쌓고 있고 상용화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저희가 개발한 독자적으로 이런 시스템과 키트들이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국내외적으로 저희가 이미 획득을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1차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하반기에는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의료기술 트랙을 밟고 있습니다. 자,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가노이드라는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오가노이드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오가노이드는 오간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장기를 유사하게 아니면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오가노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가노이드는 인체의 미니 장기가 하나 또 체외에서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오가노이드고 만드는 과정은 줄기세포의 분화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가노이드에 대한 설명까지 들었는데 아까 이제 상용화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서 신기술 트랙, 신의료 트랙인가요? 이걸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거고 이게 되면 뭐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신의료기술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정부에서 새롭게 기존에 없는 의료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트랙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획득하게 되면 그 회사의 어떤 기술성도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고요. 저희가 그에 대한 수가도 정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좋은 하나의 정부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가노이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건데요. 3차원 세포 배양이라고 하면 말씀해주신 대로 바깥에서 뭔가 어떤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치료제 말고도 어떤 인공 장기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쓰이고 있는 기술인 건가요? 네, 오가노이드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체외에서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인데요. 지금 현재는 인공 장기가 좀 국한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암 오가노이드 이런 두 부분에 있어서 암을 만들어 보는 거군요. 암을 나와 똑같은 영화의 아바타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분신이 되는 거죠. 환자의 또 다른 분신 암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테스트를 미리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내년 하반기쯤 IPO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거래소가 좀 요건이 강화됐는데 좀 어떤 점이 강화됐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가장 이제 중요하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과거에 달리 지금 최근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원하는 방법이 기술성은 이미 검증이 됐고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사업화가 될 수 있고 실제 매출과로 연결되는 이런 바이오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도 그런 상업적인 매출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장과 아주 기술성을 평가하는 이런 바이오 업체들과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MBD는 2015년에 법인이 설립된 아주 젊은 기업이잖아요. 사업을 이어오시면서 바이오 생태계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그동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바이오 산업계에 재현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재현할 입장의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느껴온 회사를 이제 와서 느껴본 것은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생태가 기존의 업체도 있고 요즘 많은 벤처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상당히 시각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느낀 게 바이오 벤처 업체들은 한정된 자금과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 기술, 자기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남한테 오픈을 잘 안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이 서로 소통과 협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되면은 좀 더 나은 시장이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혼자 하게 되면은 1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같이 하면은 10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집단지성의 힘이 마련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이런 게 좀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 근데 그 말씀해주신 그런 그 어떤 클러스터라고 할까요? 이런 모임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는 좀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아, 예,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해봤지만 저희가 있는 뉴욕이라든지 보스턴에 가면은 이런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 정부도 그런 걸 벤치마킹하고 어떤 기업도 많이 가서 있지만 저희 나라에서도 그러한 장이 열릴 수 있는 집단 클러스터가 모여 있는 네.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죠. 아, 예.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소통의 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자, 암 환자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약물과 치료법을 제시하는 정밀의학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암 환자 맞춤 치료 기술을 선도하는데 MBD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D 구보성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